2024년 6월 21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감자튀김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하면서 세트 메뉴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버거 단품을 주문하면 콜라 미디엄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다. 정확한 판매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 맥도날드는 정해진 바 없다라면서 무기한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감자튀김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했던 것은 해상 물류 장애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번 판매 중단 사태의 배경에는 감자튀김 품질 문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는 일부 냉동 감자의 기준 미달이 우려돼 선제적으로 제품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감자튀김 전량을 글로벌 냉동 감자 생산업체 레메스턴에서 조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납품처를 다변화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맥도날드는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메스턴에서만 감자를 조달하고 있다. 다음 뉴스.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4 행사의 이틀째인 20일 한 유럽연합 배터리 플러스 포럼이 열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고 한국과 EU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럼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EU와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산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또 EU 배터리 정책 세션을 통해 EU 배터리법 추진 현황과 계획, 공급망 실사 제도와 배경과 현황, 탄소 발자국 대응 방안, 디지털 배터리 여건 도입에 따른 과제 등을 다뤘다. 다음 뉴스.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인이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다. 시인은 20일 지난 4월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며 앞으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인은 한국 진출의 하나로 최근 서브 브랜드인 데이지의 첫 글로벌 앰베서더로 배우 김유정을 발탁했다. 이어 김유정이 직접 큐레이팅한 데이지의 봄 여름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해당 의류는 1만원도 안 하는 가성비 크롭티 등 수식어가 붙으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패션 업계는 시인의 한국 시장 진출로 스파오 탑10 등 국내 제조 유통 일원화 브랜드뿐 아니라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W컨셉 등 패션 플랫폼에 타격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도 패션 부문에서 상당수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 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현지 시간 19일 보고서에서 은행 업무 중 54%를 향후 AI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업종에 이어 보험, 에너지, 자본시장, 여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공공서비스, 자동차 등 업종 순으로 AI에 의한 업무 자동화 정도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생명과학, 화학, 천연자원 업종은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직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AI를 도입, 각종 실험을 하고 있다. 다만 시티그룹은 AI로 인한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AI의 활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I 관리자와 AI 전문 준법감 시인을 다수 고용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음 뉴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페24는 최근 유튜브와 손잡고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선보였다. 기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타 플랫폼으로 이동해 물건을 결제해야 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쇼핑을 끝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설 후에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조건을 만족하는 크리에이터 및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이나 파트너 유튜브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카페24가 유튜브와 협업한 신기능을 내놓으면서 회사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유튜브가 자체 쇼핑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선보이면서 온라인 쇼핑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유튜브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중국 검색 엔진 회사 바이두와 전자상거래 리더 알리바바 그룹, 베이징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바이추안 AI 등 중국 기업과 접촉해 AI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AI 경쟁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애플은 지난 10일 첫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아이폰 차기작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오픈 AI의 챗GPT와 연동한다. 문제는 챗GPT가 중국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첫 AI 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구글 AI인 제미니를 탑재했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텍스트 요약과 기타 AI 기능은 바이두, AI 기반 사진 편집은 메이투를 적용했다. 한편 애플이 현지화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지만 애국 소비 현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뉴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엔비디아에 쏠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월가의 인공지능 랠리에서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 AI주가 있다.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다. 19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 들어 166% 급등한 데 비해 슈퍼마이크로는 197% 폭등했다. 상승률이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이다.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의 열을 낮춰주는 액체 냉각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델과 함께 서버 데이터 센터 제조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다. 슈퍼마이크로도 엔비디아처럼 월가의 대표적인 AI 수혜주인 것이다. 슈퍼마이크로도 지난 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주당 순이익은 307% 급증했다. 실적이 엔비디아에 뒤지지 않는 것이다. 슈퍼마이크로가 더욱 좋은 것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비해 덜 알려져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엔비디아가 77인데 비해 슈퍼마이크로는 47에 불과하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6월 20일 오후 11시 56분 원달러 환율은 1389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